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 국가직 최종 정리를 해서 주로 이제 지방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정리를 해보는데 뭐 답을 맞춰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주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주변에 대한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과연 여기 출제 범위에서 났던 올해 작년에 2021년 지방직에서 났던 게 국가직에서 난다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맞춘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문제 1번. 행정법원이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법령공포법 제11조 1항이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법령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관보에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소한 뭐 법원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법령 공포법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법령 공포법 11조에 나오는 걸 보면 좀 보면 법령 공포법을 좀 주로 보시면 법령 공포법이 있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법령 공포법이죠. 그래서 1조, 2조, 3조 뭐 이런 거 주로 크게 의미는 없고 지금 11조가 지금 막 시험에 자주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 헌법 개정안, 예산의 국고부담, 국고부담 계약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아까 그 시험에 난 문제죠. 그다음에 2항은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시에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머리에 나오지 않아요. 머리에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죠. 관보 또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가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를 종이관보,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를 전자관보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관보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보를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본 적이 없을 텐데 관보가 조그맣게 A5 용지 A5 용지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법률 공포에 대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령 공포법에 관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특히 사업안에 나오는 관보의 내용 및 해석 시기에 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종이관보 뭐라는 거예요? 종이관보와 그 전자관보는 뭐라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구필수 행정법 46페이지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 구필수 행정법 제1권 46페이지를 보시면 1권 46페이지 이상 뭐 잘 책이 이런 학원에서도 배우는 책이 있을 텐데 나는 이제 공무원 시험도 행시 국가직 다 지방직 다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오죽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1권 38페이지
37페이지. 보면은 관보의 공포에 대한 부분이지. 법원이죠, 그죠? 법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표준안에 국제법규 저기 없어.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데 얘기를 한다. 자, 간보를 듣자고. 30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37페이지라고 그랬죠? 30몇 페이지. 행정법 1권 46페이지네. 아이고, 46페이지를 지금 38페이지를 찾고 있으니 되겠나? 이거 얼마 안 되지? 자, 행정법 1권으로 가서 뭐라 해서 46페이지라는 거 아니? 46페이지, 그치? 46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그치? 46페이지 보면 이게 46페이지죠. 행정법 법원의 효력에 관해서 보면 책에 자, 여기 나오죠. 법원은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 행정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존재의 형식 또는 인식의 근거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부르죠. 법원. 행정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법원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헌법으로 돼 있느냐, 법률로 돼 있느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돼 있느냐,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법령은 구필수 행정법 46페이지 보시면 행정법령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나. 행정법령은 법령의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행일을 법령의 부칙에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만약 법령에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 총리령, 부령 공포는 관부에 게재함으로써 법령 게재함으로써 한다. 아까 나온 내용이죠. 법령공포법 11조.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종이관보, 전자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일에 관하여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 다수결과 판례이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법률공포법 11조의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후보는 안 보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크게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 근데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잘 찾기가 어렵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4번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법원을 정리해 둘 때 법원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아까 법령공포법 12조, 11조, 12조, 그걸 좀 외워놔야 되겠죠. 지금 법령공포법 나오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찾으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12조, 13조, 12조.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그 다음에 11조 1항, 2항, 3항.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13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이 둔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지방직의 시험에는 한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 13조의 2까지 다 한번 읽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자고 이걸 지금 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출문제 해설은 학원 강사분들이 참 다 이거 뭐 올려놓은 거 벌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정리 대비한다는 의미는 뭐냐 말이에요. 의미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여기 유사한 범위에서 났을 때 시험에 났을 때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소와 철회. 취소는 뭐예요? 당초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고, 철회는 현재로부터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하고 법적 법칙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란 말이야. 권력적 행위야. 공적적 행위를 철회한다는 건 현재 시점에서 장래를 향하여 그 행정행위를, 공권력을 영업화를 갖다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1. 과세관청은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어.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은 공정력이 발생한다고.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제3자를 갖다 구속하는 행정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을 취소했어. 취소한 걸 갖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건 행정심판에 의해서 상급 행정청에서 상급 행정청의 행정심판에서 취소되거나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효력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 효력을 유지하는 거, 이걸 갖다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단 말이야.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 공정력이 발생할 때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틀린 거지. 이미 효력이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까 없는 거예요.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공정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의 위법이 당연무효인 경우와 행정쟁송으로 취소되기까지는 과세처분이 취소해야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다. 원행정위와 동일한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행정법 1권 481페이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48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 8회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8회도. 그러니까 한 번 읽어갖고 안다는 건 뭐 천재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기 어려워요. 나도 그런데 교수들도 어렵고 가르치는 나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혼자 해가지고 뭐 금방 머리에 이 많은 것을 갖다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만점 맞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학원 강사들 날 믿지 마세요. 자, 이 어려운 게 어떻게 쉬워? 나는 행정법이 그렇게 공부하고 행시도 하고 다 합격했지만 행정법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치? 481페이지 보자고. 481페이지 행정행위 취소는 인정된다. 481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아래 뭐야? 잘 보자고요. 481페이지 판례 밑에 나옴. 제1권 481페이지 판례 밑에 나옴. 제1권 481페이지 판례 밑에 481페이지 요네. 자, 여기 나왔잖아. 그죠? 자, 과세관청은 과세부가 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공정력을
공정력이 한다고 하는데 판례에는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국세기본법 26조 1항의 부과 취소를 국세 납부 의무자의 소멸 사유로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과 취소의 취소에 대한 법률의 명문으로 그 취소 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이렇게만 나온다고. 설사 부가의 취소에 위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하게 성립하여 부가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것이므로 요 말이 공정력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지? 요 말이 공정력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취소하여 원 부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납세 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으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 절차에 쫓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2018년 지방직구급, 2016년 국가직구급, 2011년 사회복지급, 올해도 또 이게 지방직에서 났던 문제니까 올해 국가직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두 번째, 행정처는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처분을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의 의미, 철회의 정의에 대한 것이요. 철회에 대한 것이고 행정기본법 19조 1항에 나오는 거예요.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의 사유에 해당되게 하게 된 경우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일단 그 행정기본법 이 행정기본법 이건 필히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행정기본법에 아까 몇 주에 나온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다 읽어보면 행정기본법 19조 1항에 나오지만 행정기본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데 행정법 다 공부하고 나서 읽어보는 게 더 편해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지? 예, 그래 19조 보면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에 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행정기본법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내용이 비록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필수행정법은 다 커버가 가능한 게 왜냐하면 대부분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법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9조를 보면 19조는 뭐에 되느냐면 철회에 대해서 나와요. 철회, 행정행위 철회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하여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취소와 철회는 뭐라 그래서 취소는 수급표가 인정되고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처분에 행정행위가 처분이라고 그랬죠. 행정행위보다는 처분이 우리가 그 소송법상으로는 처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예요. 공권력에서 허가, 인가, 특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게 있다 그랬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 그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그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다음에 확인, 공정, 통지, 수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뭐냐? 준법률 행정행위가 뭐냐? 내 강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이게 초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그다음에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선 행정처분을 공권력의 행사 허가한 걸 식당 영업 허가를 했단 말이야. 식당 영업 허가한 것에 대해서 법령 변경이나 사정 변경이 있어 더 이상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키게 될 수 없는 경우, 또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라고? 철회할 수 있다. 장래 하나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행정처분 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 이거 같이 외워야 되겠지. 같이 외워야 되고
꼭 올해는 지금은 지금 철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취소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취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방직 문제를 행정기본법을 정리하는 건 여기 부관도 나오고 위법 부당한 처분이 취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적 처분도 나오고 재량상의 기준도 나오고 제재적 처분 기준도 나오고 제재적 처분의 지적기간도 나오고 이걸 읽어보고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거 읽어보고 가시라고 지금 내가 이거 강의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직에서 나오면 잘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기본법을 안 보면 그럼 이 내용을 못 맞추느냐? 그게 아니에요. 판례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행정기본법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책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행정법 1권 485페이지를 볼게요. 행정조 1번 485페이지를 보자고. 485페이지. 보시면 여기 485페이지요. 국필수 행정법 총론 485페이지. 보시면 철회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철회에 대한 사유가 뭐예요? 직권 철회의 사유는 직권 철회, 행정청이 직권으로 철회하는 사유는 뭐가 있냐? 직권 철회의 권한은 처분청이 철회권을 가진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처분청이에요. 자, 그래서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험에 왔던가요? 감독청은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처분청을 둔 행정조직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식당 영업 코로나 때문에 식당 영업을 시간 위반했다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이 정지 처분을 내린 걸 서울시청의 공무원이 그 정지 처분을 갖다 처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거 직권으로. 뭔지 알겠죠? 그 말이에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장래하여 영업정지한 걸, 식당 영업정지한 걸 갖다 직권 철회를 할 수 있다. 직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또는 행정행위 부관에 의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철회권을 허가를 하면서 법령에 또는 식당 영업 허가 영업 허가를 하면서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거기 철회권을 이런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 처분을 철회하겠다 그런 걸 다루는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담의 불이행, 처분을 하면서 영업 허가 처분을 하면서 식당 영업 허가 처분을 하면서 뭐 영업 허가 준수 기간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 내지 않았을 경우, 그게 부담 아니야, 부담을 줬는데 부담에 대해서 이행 안 했을 경우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처분청은 원래 행정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때 2017년 국가직국, 2011년 국가직국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의 철회권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 행정처분을 처리했다.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 철회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에서. 그럴 경우 행정처분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19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이나 국필수 행정법 총론 1권 4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오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판례를 행정기본법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행정기본법에 내놓은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 이해를 해야 돼. 머리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머리에 들어오냐 말이야. 달달달 내온다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이게 머리에 들어오냐 말이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정력을 이해해야만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3번 보면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왜 적용되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지. 수익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처분이요.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우리가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그다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똑같은 용어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처분이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수익적이라는 건 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영업 허가를 해줘. 영업 허가를 해주면 돈 벌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주니까 그게 수익적 행정이에요. 그런데 영업 허가를 갖다 취소해. 장사하는 거 못하게 좋아, 안 좋아? 이익이 없어. 그러면 그건 침익적 행정이 또는 부담적 행정이 또는 침해적 행정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행정법 1권 485페이지 밑에서 9줄에 나온다. 자, 보자고. 1권 485페이지 밑에서 9줄 1권 485페이지 나온단 말이야. 485페이지 밑에서 9줄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직권 철회 절차 및 행사 방법. 직권 철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처분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왜? 직권 철회하는 것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 통지하고 수익적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그걸 철회를 해. 장래를 향한 효력을 상실시켜. 그럴 때는 상대방이 통지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의견 없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행정절차법 22조 3항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철회의 근거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철회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뭐라고? 위법하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요 주류 판매하면서 이 근거를 제시 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시험에 옛날에 많이 났었잖아요. 요거란 거. 요거 2010년도 시험에 많이 났던 거. 2010년도에 상기 들어오면 두루두루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두루두루 앞뒤로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최종 정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급필 행정법에 다 나와. 이걸 8회독, 난 합격할 때 한 8회독을 한 것 같아요. 8회독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정말 고시원에서 이걸 가지고 읽느냐고 그 젊은 시간을 다 보낸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자, 4번. 자, 그리고 맞는 내용이에요.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처분청은 공권력에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처분청이에요. 그걸 처분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청 중에 처분을 한다.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로 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뭐예요? 지금 말하는 명령청, 하명, 인가, 특허, 대리, 허가하는 이거 다 처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분의 권한에는 직권 취소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행위로 한 처분청에는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취소가 가능하다. 처분하는 권한에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영업 허가를 해줘.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업 시간을 안 지켜. 그럼 영업 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어. 직권으로. 왜냐하면 처분 권한에는 그 취소가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 행정청은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 아까 행정기본법 18조 2항에서 봤어요. 읽어봤죠. 구필승 행정법 475페이지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자고. 구필승 행정법 475페이지라고 했죠. 475. 하도 분량이 많으니까 475
뭐야? 찾기가 힘드네. 475 밑에서 첫째 줄. 이거 475 밑에서 첫째 줄이야. 470, 이게 475요? 476이네. 5가 아니고 전체. 475 밑에서 첫째 줄. 자, 여기 있잖아. 행위의 직권 취소는 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독 정도 취소권자가 된다. 75페이지 일종이 위에서야. 야, 이거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네. 410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행위 처분 권한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에는 취소권이나 변경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2018년 서울시구법, 2017년 국가지구법, 2016년 국가지구법, 2014년 지방지구법, 2011년 지방지구법, 2021년 지방지구법에 나왔네. 자, 앞으로 둘둘이 다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기술행정법 보면 합격자가 만점 행정법 시험 만점 합격해서 책을 낸 사람이 한 게 거짓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암기 방법 다 100%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다 무료 강의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합격 수기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관이 뭔지 알죠? 부관이 뭐예요?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예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종된 의사표시를 하는 게 부관이란 말이에요. 부관에는 뭐가 있어? 기간, 조건, 기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이 없는 경우라는 건 기속행위라는 말이에요. 기속행위. 법에 따라 행하는 행위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행정기본법의 17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국필 행정법 제1권 512페이지도 나와. 행정기본법 이건 뭐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기본법 17조 2항이에요. 행정기본법 17조 2항에 보면 자, 행정기본법 꼭 올해도 국가직의 시험에 행정기본법 나요. 읽어보시고 가요. 부관편. 행정행위를 하면서 종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 조건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재량행위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청이 붙일 수 있고, 행정청은 재량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를 할 것인가, 기한을 줄 것인가,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경우,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붙일 수 있다. 올해 또 날 수도 있어. 국가직에서 지방직에서 나서 작년 2021년에 났으니까.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예요. 요걸 추적 달기를 좀 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추적 달기를 해가면서 추적 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네, 잘 안 되네. 자, 행정청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에 그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처분을 한
후에도 원래 부과는 처분을 하면서 부과를 해야 되겠지. 근데 처분을 한 후에도 부과를 새로 고치거나 부과는 종전의 부과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판례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법원 판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미 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 또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후부관, 이게 사후부관이라는 말이에요.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의 목적에 이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일 것. 자, 올해도 시험 때 국가직 또할 수 있어요. 잘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2021년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는 내용이지. 구필행정법 512, 1권 512페이지를 한번 보자고. 1권 512페이지. 이 판례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에 나오는 걸 법령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판례 내용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부관의 사유 변경 유보. 자, 그 다음에 사후 부담에 대한 부분이죠. 사후 부담. 512페이지. 자, 여기 나오지. 부담의 사후 변경 유보.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대 나왔었죠.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허용된다. 2010년 서울시 구법에 벌써 난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담을 부과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것이 내가 강의에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부산광역시장이 온천에 굴착 허가를 하면서 당초 탕원 주변에 관로 주변에 3.3m, 1.15m를 갖다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공 관로까지 이 온천 허가 차면서 너무 멀은 거예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걸 기부 체납할 토지의 관로 길이를 갖다 1.5m에서 20m로 변경하는 사후 그 사후 부관으로 부관을 사후에 변경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이 온천을 허가하면서 그 온천과 공로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1.5m를 부관으로 해서 1.5m를 관을 설치하고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온천을 우리가 공중에 공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20m로 변경하는 이런 그 부관 조치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 그죠? 자, 너무 자세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죠? 자, 그다음에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은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여러 번 한 사람은 내가 이 구필행정법 강의 들은 사람은 여러 번 수십 번 한 거예요. 이 판례가 이거예요.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송유관 매설 허가 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 옆에 송유관을 매설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도로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뭐라고 부담을 붙였느냐? 당신들이 나중에 이 송유관을 안 쓰고 이전에 갈 경우 그거 당신네 비용으로 해서 이 송유관을 해체해서 가져가라 그런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 갖고 고속도로의 옆에 송유관을 매설할 때는 행정청에 처분청에 관할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이 개정돼 있어. 그냥 거기다가 고속도로 접도구에 송유관을 매설하는 게 적법해. 그럴지라도 그래서 저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더라도 비용 부담에 대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구필승 행정법 1권 507페이지 나와요. 507페이지. 여러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은 사해독해서도 여러분 안 돼요. 한 8해독을 해야 돼. 머리가 들려면 어떻게 이게 어려운 게 다 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냐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하다 말았지? 또 잊어먹었네. 이 판례가 50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난다. 507페이지 다시 판례로 볼게요. 507페이지. 처음에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507페이지 아니야. 507페이지. 예. 이게 몇 페이지야? 507페이지 이건 위에 안 해요. 507페이지. 507페이지 보자고. 이만해. 여기는 이제 판례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요걸 허가편에 내가 자세히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부관이 처분 당시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그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권한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송유관을 이전해 갈 시 비용 부담을 당신 걸 설치하는 사람이 하시오 하는 것이 되었지만 처분 후에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한 후에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 송유관 매설 허가 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당초 부관은 초급바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말이야. 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는 법이 비록 개정되었더라도 법령이 그 처분 당시 송유관 매설 허가 당시에 부관을 붙일 수 있었다면 비록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부관의 그 협약의 효력, 송유관 매설 공사를 하는 업자와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약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뭐 지금 안 맞네.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있잖아. 부관이라는 것은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부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정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 부관은 해당 처분이 목적에 입에되지 아니어야 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여야 된다. 부관의 범위야. 영업 허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식당 영업 허가를 하면서 영업 시간을 준수하라 뭐 이런 건 되지만은 영업 허가를 하면서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여자만 받아서 장사하라 그렇게 하면 부관을 붙일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 관련성이 없으니까. 뭔지 알겠죠? 자, 지금 이 내용은 국회에서 행정법 총론 1권 485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작년에 있기 전에 내 국회에서 행정법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거에서 보면 책에 다 있다 그 말이야. 답이 졸졸이 그거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1권 485페이지. 1권 485페이지죠. 485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자고. 처분 지금 뭐를 하는 건지 또 잊어먹었네. 자,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입에되지 아니해야 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에 최소한 한도를 보면 아까 행정기부법 17조 사항이라 그랬죠. 이거 꼭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4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485페이지가 어디야? 486페이지 아니야? 4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여기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철회가 이게 나와?
이거 뭐 지금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보자고. 이건 4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부관. 이 부관 부분이 맞죠? 지금 이 부관이야. 부관이 부관 부분이 맞네. 차례권이 이거 같아 된다. 뭐네요. 부관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관의 범위. 표지를 잘못 따르는 것 같아. 표지를 잘 따르는지 표지를 잘못 따르는 것 같아요. 하도 양이 많으니까 표지를 잘못 따르는 것 같아. 이거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표지를 아마 지금 잘못 따르는 것 같아. 부관의 가능 범위 아니야. 485페이지가 아니지. 그러면 앞뒤가 있겠지. 직권 취소가 아니고 직권 취소가 왜 직권 취소에 돼 있어? 이 부관에 있는 거지. 부관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500페이지) 부관은 500페이지에 있네. 500페이지. 어떤 데서 잠깐니까 안 되지. 부관은 500페이지도 부관 아니에요. 자, 부관의 법적 성질 나오죠. 유사개념과 구별. 그다음 부관의 순기능, 역기능, 그다음 부관의 종류 쭉 나오고, 기한 쭉 나오고, 부관의 가능성 쭉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관을 한번 내가 금방 찾으려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좀 찾아보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이거 판례의 경우니까 부관을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답은 쉬워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담의 경우만 그래. 부관 중에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담은. 그 이유는 주던 처분의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회생태비 제1권 517페이지 5째 줄 나온다 그러는데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아니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은 용도별로 구분을 해요.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공공기관에 시청이 쓰는 건 공용재산이고 그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거는 공공용 재산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보존재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특허라 부른다. 특허. 공유재산은 뭐예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이 국가재산이 공유재산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이 국유재산이에요.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쉽게 얘기하면
하천에 점용 허가를 한다. 그 다음에 도로에 포장마차를 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포장마차 허가를 갖다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2년으로 해준다 했으면 그 2년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담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조건, 기한 이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필수 행정법 1권 517페이지. 구필수 행정법 517페이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517페이지 찾아보자고. 뭐 수십 번, 이건 수십 번 나온 거 시험에 아주 수십 번 나온 거예요. 517페이지 뭐야? 여기 수십 번 나온 거지.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부과는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된다. 부담이 아닌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 판례지.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서울시장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20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여기 보면 공원시설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하는 기간에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되지 사용기간 20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겠죠, 그죠?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려서 빨리 해야 되겠네. 문제 4번. 이렇게 되면 1시간 금방 가네.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시간이 갈려서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것도 강의하면서 내가 수십 번 했던 거예요. 구필승 행정법 총론 1권 536페이지 판례 3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중보건의 의사 채용계약은 뭐냐면 전남도지사가 의대 나오고 공중보건으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군대 대신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공중보건이에요. 의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채용계약 도지사와 그 채용계약을 맺는 것은 그것은 공법상 계약에 소속해요. 공법상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생소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는데 여기 보면 요 줄 쳐놓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계약 성립의 자유라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와 그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없어도 자유롭게 계약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계약의 이행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서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 우위의 원칙은 계약의 이행은 법률에 따라야 이행된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자유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죠.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의사표시는 처분이
처분이야 아니야? 처분이 아니라고.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이라 공법상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 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국필행정법 제1권 564페이지에 564페이지에 나온다는데 1권에 나오나 2권에 나오는 게 아니라 564페이지 보자고. 소송에 대해서는 564페이지라고 했어. 자, 요 판례. 여기 나오죠? 요 판례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지금 지방직 그 공무원 국가직 대비하면서 정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인근에 나왔을 때 맞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의사표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대등한 주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공법상 계약으로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의사표시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국가직에는 그럼 요게 그대로 날 수 있다면 요것만 나는 요거와 헷갈리는 계약직 판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도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그다음에 뭐 서울시 무용단 단원 위촉 공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 이건 뭐 옛날에 무수히 났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이 판례를 정리하는 이유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이거는 공법상 계약인데 아닌 게 있단 말이야. 아닌 게. 올해 시험에는 또 이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어떤 게 나왔냐면 항고소송으로 된 것은 계약직 전임 납급 공무원은 항고소송이에요. 같은 계약직이라도. 여기는 안 나오나? 계약직 공무원 여기는 저기면 계약직 공무원 다 공무원 계약에 대한 나와? 저 뒤에 행정소송의 판례를 보면 계약직 공무원 중에 전임 납급에 해당되는 것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 나오나? 사회감정세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안 되는데 저 뒤에 판례 있어. 행정소송법의 판례로 있어요. 행정소송법의 판례로 있단 말이에요. 지방 전문 계약직 락급에 해당되는 건 항고 소송이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얻어야 돼요. 행정소송에서. 그러자고 이거 갖고 뭐 정리하는 거예요. 행정법 2권에 가면 2권에 어디쯤 있냐면 행정소송 판례에 있어요. 판례 뒤에. 그런 건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찾다 보면 시간이 나가서 안 되고. 자, 그냥 다시 이 11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지금 1시간이 지났잖아. 큰일 났네. 문제 5번. 생각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리 시간이라니까 1시간이면 너무 지금 1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 길단 말이야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정리하는 것 중에 시험 올해도 지방직 매년 전년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에 시험이 나더라고. 그 금방 인근에서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공유중지가 아니라 이제 좀 껐다가 해나? 껐다가 기록 중지